안녕하세요. 네, 이 가을의 문턱에 서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좀 전에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가을은 이제 앞으로 2018년부터는 비주슈머의 계절이다. 이렇게 아주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비주슈머 마케팅의 열기가, 그리고 우리 슈텐포럼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확산돼 가고 있고 조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멘토링과 코칭 트레이닝들을 겸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계절이 바뀔 때, 그 길목에서 계절이 바뀔 때, 해가 바뀔 때, 분위기가 바뀔 때, 직장이 바뀔 때, 하던 일이 바뀔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해요? 새로운 도전 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전반적인 주제는 새로운 도전으로 하는데, 새로운 도전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건지, 글로벌 비즈니스 할 건지, 아니면 다단계 판매를 할 건지, 피라미드를 할 건지, 아니면 야매가 될 건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좀 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또 기왕 비주슈머 마케팅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내가 소득을 구가하겠다, 아니 부자가 되겠다, 빅머니 프리타임을 꿈꾸고 있다면 이왕에 하는 건 좀 제대로 해보는 그러한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설레임이라는 게 오잖아요. 설레임을 갖고 어떠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그 설레임의 전제는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궁금증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가장 긍정적인 궁금증을 뭐라고 표현한다? 다 같이 호기심. 여러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거의 저희 166개국에서는 시차에 따라서, 그리고 새벽인 시간에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눈 비비면서 일어나가지고 이 미디어, 휴미디어를 통해서, 휴티비를 통해서 뭔가를 볼 때는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새롭게 시작, 모든 걸 지금까지의 성과물을 다 버리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네트 플러스 워크 플러스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트 플러스 워크 플러스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쪽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른 쪽으로 계산해서 달리 나가는 거, 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이제 유사한 용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건가 하면은 멀티 레벨 마케팅. 멀티는 뭔가 하게 되면 이 다중화되어 있는 거, 이 다중분사 방식, 멀티 인젝트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다각적인 레벨을 마케팅하는 거, 이것을 일본식으로 바꿨더니 다단계가 된 게, 다단계. 모든 조직은 다단계 형태로 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 다단계를 마케팅을 하라 했는데 뭘 하고 있더라?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원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다단계 판매원이 될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네트 플러스 워크, 이 조직 비즈니스를 할 건지. 그럼 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내가 어디에다가, 회사에다가 가서 제품을 구매하려 해도 구매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돈을 갖고 가서 회사에 가서 제품 달라 하면 안 줘요. 그때 물어보는 게 아이디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든지, 소개하신 분이 상위 스폰서가 추천인이 누군가. 그렇다면 네트워크 회사들은 회원에 가입해야, 멤버가 되어야만이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매를 할 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네트워크 회사는. 다른데 이 다단계 판매하는 분들은 제품을 줘놓고 나중에 수금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분들은 내가 회사에다가 직접
회원 가입을 하고 아이디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제품을 구매하려 해도 카드나 현금으로 사전에 회사에다 입금을 시키거나 결제를 해야만이 회사가 누구에게, 나에게 직접 와서 수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세계 166개국을 쉬핑 프리로 뭐 해주고 있다? 배송을 해주는 거죠. 이 배송해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시작과 끝이에요.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는 1단계에 해당되는데 멀티레벨의 큰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쓰고 있는 모습, 제품을 보고 나도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나도 그거 사고 싶어 하면은 나에게 사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사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제품에 대한, 나 말고 타인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정보 또는 체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니까 타인이 나에게 제품을 사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가? 회사에다가 제품을 똑같이 회원 가입을 하는데 회원 가입할 때 요 사람이 소개를 했다 해서 추천인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회사에는 그러니까 추천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후원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추천인은 나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준 사람. 그 정보를 준 사람이 타인에게 정보를 주는데 설명이 신통치 못해. 이거 정말 좋은데, 이거 정말 좋은데 말로는 할 수 없고 하다 보니 데모를 하거나 안내를 해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 분이 뭔가 하면 요 사람에게 소개해준 후원인이죠. 이 후원인이 여기에다가 뭘 해준다? 제품 설명이나 체험이나 정보 시스템을 얘기하니까 요 분은 여기에다가 회원을 가입하면서 똑같이 카드나 현금으로 했더니 여기에다가 제품을 배송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에게 배송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람이 정보를 줘서 여기까지 가니까 요 정보에 대한 대가, 그거를 직접 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에 대한 수가를 직접 수당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제품을 구매하고 또 구매하고 싶어. 만약 50만 마일리지를 구매해서 비주슈머가 됐는데 내가 제품을 더 필요해서 더 샀어.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제품을 소개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접 수당은 나에게 들어오는 거야. 아주 공평하죠. 그런데 여기에 소개를 하니까 소개해줬던 뭐를 추천 수당을 주는 거고, 여기는 후원을 해주니까 회사에서 여기다 후원 수당을 주는데 한 사람만 후원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2개 팀을 후원, 2사람 이상 후원한 사람에게 이거를 양쪽 2개 해서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바이너리 방식으로 소개를 하니까 회사는 여기에다가 뭘 준다? 팀, 후원을 했다. 팀 보너스, 팀 커미션을 주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걸 후원하고 여기도 후원을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람에게도 팀 커미션이 나가죠. 결국 여기서 또 소개를 하고 여기와 구매와 배송을 이어지니까 여기 형성되는 거, 또 여기 형성되는 거 연결되니까 이 모양이 뭐가 되더라? 네트 모양이 되더라. 이런 네트, 구물을 짜는 일을 해서 네트워커. 그런 구물 짜는 일을 쉽게 말해서 인적 조직을 구축하는 사람들을 네트워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제품이 재화나 서비스나 용역이나 생산품들을 제조해서 어디까지 최종적인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마케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게 제품도 제공해주죠. 런칭하는 거. 다음 보상 플랜도 제공해주죠. 전산 시스템도 제공해주죠. 백오피스 제공해주고 쇼핑몰 이 플랫폼을 제공해주죠. 더 좋은 거는 그런 여건이 되게끔 여기에 교육장도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더 확산되게 되면 해외 법인과 지사를 하려면 거기에 교육장을 지원해 주는 게 모든 것들이 회사가 이거를 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네트워커들은 뭘 하면 된다면 그런 회사가 지원해 주는 사람들을 조직화해 나가는데 그들이 이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마케팅 해주는 거, 그래서 마케터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그런데 이 다단계 판매원은 내가 회사에다가 제품을 100개, 20개를 구매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판매하는 행위죠. 소매이익을 남긴다는 거. 그래서 소매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은 판매원이죠. 여기는 무슨 이익을 직접적으로 소개했을 때 정보 제공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조직을 육성하니까 후원 육성에 대한 팀 보너스를, 아니면 리더십 보너스를 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다단계 판매예요? 그 자기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나는 아주 판매에 자신 있으면 제품 들고 와서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난 지금까지 뭘 팔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따지고 보니까 그냥 주기도 힘들더라고. 그냥 이걸 줬더니 의심해서 이거 뭔가 해서 쓰지도 뭐 하지도 않아. 그대로 있어. 그런데 내가 쓰는 걸 계속 얘기하고 떠들고 아무나 못 써 했더니 그거 어디서 샀냐 물어봐. 얼마 주고 샀냐 물어봐. 그럼 너도 거기 알아봐서 사 임마. 나 설명 못해 하는 거. 그 잘하는 분에게 설명해달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후원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원돼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훈련시켜주는 거, 트레이닝, 코칭, 멘토링 해주는 거를 육성 과정이라고 하죠. 그럼 육성을 했을 때 뭘 주는 거 하게 되면 매칭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 매칭 수당은 이 사람이 받는 거에 일부를 이 사람 돈에서 떼주는 게 아니고 회사가 이만큼 해서 회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앞에 매칭 가져가니까 그 매칭은 나에게 주라고 그래.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 매칭 수당 당신 수당에서 나왔냐고. 그건 회사가 나에게 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 없다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게 되면 이거는 조직 사업이고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판매 사업이죠. 그럼 내가 판매를 할 건지 조직 사업은 구매와 정보 제공이에요. 여기는 자기가 구매와 판매 활동이거든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조직 사업을 하면, 그럼 조직 사업 할 때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난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조직도, 조직은 기본적인 나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나는 개인일 뿐이야. 그런데 나 플러스 너가 되면 이건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 조자에도 실사자가 있고 직자에도 실사자. 그 조자의 실사자, 직자에서는 뭐 직물, 공여 이런 거를 만들잖아요. 누군가 이거 사람 소리가 나고 이거 자기와 연결되는 거. 조도 짤 조자고 직도 짤 직자예요.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조직을 짜고 또 짜나가는 사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조직을 짰을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형성하고 구성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 또 하나는 최단 시간에 바이너리 조직 육성법, 형성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거 하나, 둘, 셋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직을 형성하고 육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가 궁금해요? 아니면 이론적인 이런 구분이 궁금해요? 조직을 짜고 만들고 움직이는 거라면 그러면 요거는 싹 그 MLM의 범주를 지어버리고 조직을 어떻게 하고 육성하면 되는가 이거를 한번 알아가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조직을 만들어 나갈 때 조직의 중심에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조직의 중심에 내가 되느냐, 남이 되느냐, 너가 되느냐, 그걸 먼저 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비즈니스가 되려면 자기 중심으로 조직을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조직을 형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전부 후원인 스폰서 회사에게 그걸 일임해요. 회사가 뭘 해주지 않는, 회사는요 제품 제대로 나오고 날짜에 금요일 되면 수당 제대로 나오고 그리고 전산 제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백오피스 이거 하나하나 볼 수 있게끔 우리 백오피스가 갈수록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자기 뭐 수당 규정 목표 부족함 다 확인할 수 있게 해서 회계 재무 그리고 세금 산정까지 3.3%가 뛰고 3개월 동안 세금 받은 거 1년 동안 받은 거 지금까지 내가 받은 거 내 뭐 리더십 수당의 규모 그런 거를 수치화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계획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제공해 주는 게 잘 되면 조직은 나로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직 성공의 원리 첫 번째 이 실사자를 쓰잖아요. 이 조직이라고 했으면 이것도 한자로 보게 되면 짜다라는 짤조자의 짤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짤짜리를 만드는 게 짤짜리. 짜고 또 짜는데 조직을 만들 때 조직의 중심이 내가 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제일 먼저 만드니까 조직을 그릴 때 자기를 제일 위에 그리면 돼요. 그럼 나로부터 딱 조직을 그렸는데 그러면 조직을 그릴 때 나를 제일 먼저 그리게 되면 내 조건이 뭐다? 나라는 자격 조건은 비주슈머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직을 만드는 첫 번째 1, 2, 3에서 1은 일단 등록하라. 그럼 일단 내가 등록을 했어. 등록을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매원이 될 건지 아니면 조직 육성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문화 사업을 할 건지 교육 사업을 할 건지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장점이 뭐겠어요? 조직 비즈니스 할 때 가장 뭘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에? 동원을 잘해야 된다. 또 ABC 또 추천 또 그러니까 그러면 동원 추천 ABC 그거를 한 달에 몇 번 해요 하니까 또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 조직을 만들 때 가장 잘해야 될 거는 소통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는 조직엔 사람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커뮤니티도 잘 활용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프레젠테이션도 잘하고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대화도 잘하고 그때 가장 큰 장점이 수다를 잘 타. 수다 다 같이 수다. 하루에도 몇 번 수다를 떠는가를 얘기하는데 뭘 가지고 수다를 떨 건가 하는 게 사람 얘기를 하면 사람이 모이고요. 제품 얘기하면 제품이 팔리고 장소 얘기하면 여행을 가게 돼 있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무엇을 확산시키는 게 가장 유리한가 하게 되면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상품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상품화가 필요하려면 일단 등록을 해놓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딱 세 가지를 준비하면 돼.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게 명함. 이게 마케팅의 기본인 거예요. 이 명함에는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회사명이 들어가 있고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 연락처가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QR 바코드도 들어가 있고 주소가 들어가 있고 전화번호가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또 뒷장에 보게 되면 자기 프로필을 쫙 써놓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를 상품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다 넣고 댕기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반드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 목사님들도 이렇게 해요. 어디 담임 목사하고 뭐하고 과정 거친 거하고 내 영역이 활동이 어디라는 걸 보이면서 어떤 분은 그 교회 약도를 그려주는 분도 있고 꼭 오시라고 주일날 뭐합니까 오라는 분도 있고 정치인들은 내가 이런 사람이요 이런 있을 때 나를 좀 불러주고 인사하면서 잘 좀 부탁합니다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함을 만들지 않은 사람은
첫 번째, 마케터로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서 명함을 탁 주고 하는 게, 자기만 알린다면 어떤 사람들은 정해지지 않을 땐 미래에 자기 미래에 되고 싶은 걸 다 써서 주는 사람, 난 젊은이들이 미래에 뭐를 써서 주는 사람들은 아주 훌륭하다고 봐요. 자기 비전을 색깔을 두 개로, 과거에나 미래에나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과거는 난 이런 길을 걸고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 그거 이상 좋은 게 됐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미래의 나의 꿈을 상대에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 명함을 준비하고 일단 등록해놓고 꼭 해야 될 게,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까? 노트 2권을 꼭 준비하라는데, 나도 모르게 3자가 나오는 건 3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단계 거치지 말고 오늘 교육받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3개 한다면 노트 3개 용도가 있어. 첫 번째 용도가 정보 노트. 이 정보 노트는 내가 다니면서 들은 얘기, 세미나 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계속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요 세미나도 기록해 놓고, 왜? 요 정보를 기록해 놓고 네트워크 조직 만들 때 가장 잘해야 될 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 했잖아요. 수다를 떠는 거예요.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 얘기만 계속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그 교육 내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어때? 그 와서 여기서도 해주나?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화 감독이 연락 와가지고 이거 영화 제작했으니까 언제 오픈되니까 그거 가서 보라 해서 본 사람 있어요? 뭐를 통해서 영화를 봐요? 예고편을 통해서 보죠. 아니면 영화 본 사람, 아니면 신문평, 아니면 이달에 베스트 영화 해가지고 추천 1위, 점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라고 하는데 가서 그걸 보게 되면 영화관에서 수고했다고 추천수당 줘야 한대요. 구매수당은. 그런데 계속 나는 이거 다 테스트 해봤거든요. 옛날에 그 영화 나왔을 때 언제 그걸 테스트 했는가 하면, 그 명랑이라는 영화가 딱 나왔을 때 그걸 딱 보서, 그 명랑 봤어? 이거 안 봤어? 그걸 봐봐. 와, 나 최민식의 그 고뇌에 찬 그 당시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순신 장군이 그 고문 후유증으로 뒤에 막 욕창이고 할 정도 그 표정 연기나 이빨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들이나, 그 연기의 그 내면적 연기에 내 뿅 같다. 그리고 자식과의 대화할 때 그 딱 엄단할 때 또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와, 전율이 오고 거기에서 난 소통 중에 말이야, 가장 내가 인상적인 소통은 거기 이정현이가 나와요. 말 못하는 농아로. 그 남편이 세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화약고 있는데, 들고 있는데 이게 화약이 다 있다고 막 쏘지 마라 이거 하고 안 되니까 자기 아내가 있는데 포대기를 딱 걷어가지고 이걸 딱 흔들잖아요. 아내가 그걸 딱 보고 차가울 때 말을 못하니까 이걸 들고 막 돌리니까 옆에 그 주민들이 같이 덩달아 하는 모습이죠. 그게 소통의 파괴력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 머지해서 보는 사람이 있지만 저럴 땐 이유가 있다는 걸 느끼려면, 여러분이 정보 노트에 적으라는 거는 휴텐 포럼 이야기도 적고 세미나도 적고 유서구 대표 강의도 적고 다 이런 걸 하나씩 들은 거를,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티업하는 거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행 어떻게 가요? 여행 가서 놀고 먹고 하는 거 탁 보이고, 아, 나는 말이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정말 왕의 피가 흐른다는 생각을, 황제의 피가 흐른다는 생각을, 오스트리아 쇤브룽 궁에 갔더니 하루를 돌아도 맞도는데 그 안에 딱 들어서는 순간 어색함이 전혀 없고 포근하고 내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 아, 그리고 내가 과거에 나라를 구한 게 아니고 나라를 이끌었구나. 그리고 큐레이터들이 이거 탁 끼고 나라 변환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중에 떠오르는 말이 그 교육의 힘이라는 게 황제가 되려는 자, 해 뜨기 전에 일어나고 해 질 때까지 일하라. 그래야 나라 백성들의 그 노고와 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라. 그래서 황제에 등극하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일어나기 전에 생각하고 일하는 걸 가르치면 리더가 되려는 자, 사람을 이끌려는 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다 행하라. 준비하고 또 행하라. 그리고 나와서 탁 봤더니 그 자연 속에서, 그 광활람 속에서 이 공간과 여유, 미, 그리고 나오니까 갑자기 탁 말이 딱 대기에 있으니까 가격 묻지 않고 탁 타가지고 꼬딱해지더라고. 뚜벅뚜벅 하는데 달구지가 그러면서 그걸 한 바퀴 돌을 때 내가 옛날에 나라를 이끌었구나. 그래서 다시 가고 싶은 데는 오스트리아라고. 그걸 딱 얘기하니까 오스트리아 연간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에서도 오스트리아에서 뛰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황희찬 선수가 오스트리아에서 뛰어요. 거기도 몸값이 8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연결되는 게, 비엔나 커피가 진짜 있을까? 빈에 가보고 이 거리를 걸으면서 그 오래된 호텔에서 그 향취를 느끼면서, 그래, 이 맛에 네트워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 속에는 네트워크의 여유로움, 자유로움, 그리고 여행하는 삶의 여백, 힐링하는 거, 그리고 나라를 떠나서 사는 거, 이게 다 수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고 싶은 사람들은 며칠 갔는데 비용 얼마 들었어? 이걸 물잖아. 비용, 지금 여윳돈이 얼마나 되고 소득이하고 엔겔계수가 어떻게 돼? 그거는 택도 없지. 유럽은 보름 이상 여행을 안 하면 갈 의미가 없는 거야. 보름 이상 하면 7개국 그냥 요로패스 타고 그냥 유로 들고 다니는 거, 그걸 해야지. 갔다 비행기 타는 거 40시간 비행기 타고 이틀 구경하고 오면 제정신이냐고.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갈 때, 아니면 그 지중해를 탁 돌면서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부터 건너가지고 이태리 갔다 프랑스 갔다 마르세유 갔다 다시 이태리 갔다 피렌체 갔다 또 다시 돌아오면서 왜 지중해인지 아니? 그 밑에 흑해가 왜 흑해인지 아니? 그리고 아침에 그 크루즈에서 떠나가는, 아침에 항상 뜨잖아요. 크루즈 뜨면서 항상 일출을, 망망대해에서 지중해 일출, 아니면 진짜 아틀란타 일출, 진짜 오세아나 일출을 본 적이 있느냐? 일몰의 그 코타키나발루의 그 일몰, 세계 3대 그 석양을 본 적이 있느냐? 거기에서 그 실루엣만 띄면서 탁 점에서 찍은 거에서 딱 보니까 배 나온 사람도 있네. 이 사람은 누구지? 그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었다는 게 그냥 그 스토리가 되는 거냐? 요 사람이 요 사람이고 요 사람이 요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게 정보 노트 역할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봤던 거, 이 사람은 곰탕을 좋아하더라. 먹는 걸 참 잘 드시는데 오늘은 사정상 차게 해서 먹더라. 그런 걸 기억하고, 나는 일본에 가서 놀라는 게, 일본에서 식사를 대접해서 딱 하는데 일본이 아주 간단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진짜 데이쇼쿠 정식을 먹으면 끝없이 음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딱 먹는데 이 싹싹, 이제 사람들은 자기 선호하는 취향품이 있잖아요. 그래도 전 젓가락을 다 대야 된다는 게, 내가 제 아버지에게 배운 건 딱 그거 하나예요. 글로벌 마인드. 식사 초대하게든 편식을 하지 말고 모든 정성을 생각해서 차려놓은 음식은 젓가락을 한 번씩 다 해라. 그리고 난 다음 좋아하는 걸 먹어야 된다. 그런데 딱 좋아하는 걸 딱 먹고 왔는데 내가 놀라운 게, 다음에 초대돼서 그 집에 갔더니요, 딱 밥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맨 앞줄에다가 탁 넣어놓고 안 가는 걸 뒤쪽으로 탁 넣어놓겠더라고. 그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난 섬세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을 만들려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섬세함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노트 세 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정보. 이 정보에 대한 거, 이 정보에 대한 건 세미나, 제품, 그리고 회사, 그리고 트렌드, 이런 거를 다 쓰는 거고, 두 번째 노트에는 뭘 쓰는 거 하게 되면 인맥 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인맥 리스트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은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을 계속 쓰는데 다른 걸 쓰지 말고 여기에다가 만나게 된 동기나 이유를 쓰라는 거예요. 연락처가 몰라도 돼요. 한 번씩 다 기록해 보니까 내가 만났던 사람이 몇 명이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평균치를 딱 내보면 지금 내 입장이 딱 그 사람들 평균치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까지 삶을 그대로 난 답습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딱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새로 만나는 사람들 이유, 전화번호하고 여기에 비고 항목들을 두고 인목 리스트를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아니고 내 살아온 삶의 전부, 내가 만났던 사람이 어떤 거를 적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적을 때 어린 때 만난 사람 있고 커서 만난 사람 있고 아니면 뭐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 종교적으로 만난 사람, 정치적으로 만난 사람, 일 때문에 만난 사람, 아니면 무슨 ik견 관계로 만난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들을 한 번씩 다 적어보면 내가 어떤 물에서 놀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시작 후에 만난 사람들 리스트를 다 뽑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앞에 만났던 사람과 새로 만난 사람들의 이 품질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만난 사람들이 훨씬 낫네. 그거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더 위대한 거지 지난 사람들의 만남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뭐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세 번째 노트는 뭘 만들어야 되는 거 하면, 이게 이제 프로들이 만드는 노트인데 노트 중에 티업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티업 노트는 뭔가 하면 이게 진짜 내 인맥 파일이 되는 거예요. 티업 노트를 하면서 내 부모부터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거 해왔던 거 하나하나 적는데 뭘 반드시 적는 거면 이 사람이 평소 잘 쓰는 단어,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이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먹고 싶어 하는 거, 이 사람이 나에게 제공했던 뭐 식사나 음식, 내가 제공했던 거,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딱 만드는 순간 아,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되게 친해요 하는데 그 사람 취미가 뭐야 했더니 취미는 내가 물어본 적이 없네. 이 사람 혈액형은 그건 당연히 모르지. 뭐 하는 일은 하는 일만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 기호식품이나 또 안 하는 거는 뭐지? 종교적 성향은 어떻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출신은 어디지? 그리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르고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지내온 거야. 그거를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명함을 만드는 순간 상대에 대한 프로파일도 퍼줘. 왜 기업이나 조직에서 사람을 뽑을 때 제일 먼저 그 사람 이력서를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받으면서 성장 과정이나 배경이나 또 과거에 성실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것 때문에 성적표 보는 거예요. 성적이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체육을 좋아하고 교련을 싫어하고 이걸 했던 거를, 그런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국어를 좋아하고 역사를 좋아하고 하는 거구나. 여기 우리 안병현 우리 뉴 신임 크라운께서는 싫어하는 과목이 교련이었나? 딱 하게 되면 이 제약된 거나 통제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딱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역사를 좋아한다 하게 되면 지난 스토리나 미래에 대해서 하고, 세계사를 좋아하고 문화사를 좋아한다, 시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상대에게 신문 십답도 해보고 재미 막 스무고개도 해보고 그런 게임들을 조직에서는 하는 거예요. 조직에서 그 사람들 성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엮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내가 명함을 파는 순간 노트 3권을 준비하라는 이유를 알겠죠. 지금부터 내 삶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 따라하세요. 넉넉한 마음. 조직 비즈니스에서 넉넉한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조직 비즈니스는 반드시 깨집니다. 그러니까 조직 비즈니스에서 넉넉한 마음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져선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건 따지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뭐를 따져야 된다? 디퍼런트. 다름을 생각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음식 익어 먹는 것도, 나 그런 사람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40명이 그걸 다 좋아하는 거야. 40명이 지를 싫어해버리는 거야. 이 40명은 내가 그걸 좋아해서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40명이 하는 말 딱 동일해. 난 그런 말 하는 사람 싫어 이거야. 다 같이 다름을 인정하자. 다름을 인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해야만이 자식들도 다 틀려. 얘는 목표 중심이고 얘는 목적 중심이고. 저도 아들이 둘인데 같이 산에를 가보게 되면 작은 놈은 가는 과정을 중시해. 아빠 어디서 쉬면서 뭐 먹고, 거기서 그 들꽃 앞에서 우리 가족 촬영하고, 이런 거 우리가 서로 가족이 팀워크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아빠랑 얘기도 하고 안 올라가도 여기서 내가에 발 씻고 이거 하자. 얘는 목적 중심인 거예요. 근데 큰애는 무조건 정상을 가야 되는 거야. 목표 중심인 거야. 가야지. 이까지 와서 왜 돌아가면 안 가면 못하지. 일단 정상을 찍어야지 해서 그동안은 다 참아라 하는 거야. 빨리. 가야 돼. 곧 남았어 하면서 막 다리도 짧은 데다가 죽겠어, 이거 가는데. 나는 그때는 또 작은 애가 마음에 들어. 이거 앉아가지고, 그 컵라면 해가지고, 내가에 발 담아가지고, 그 컵라면 먹을 때, 그건 여기서 컵라면만 파는 청계산만 가도 컵라면 뜨거운 물 파는 사람이 있거든. 그 뜨거운 물값이 금값인 거예요. 그게 가치거든. 그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조율을 해나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거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그래, 그게 조직이 깨지려면 그럼 여기서 쉬어. 난 내 혼자 갖게 하면서 뭐 오지도 않고 투덜대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잠깐 쉬고 저쪽 넘어가서 이걸 먹자. 요거면 바로 넘어가죠. 그거에 조정자 역할을 해주는 게 리더가 해줄 역할이라는 거예요. 조직이든 자식이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각기 다름을 인정하고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뭐냐라는 걸 끌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 넉넉함. 넉넉한 마음 안에 들어있는 자양분들이 있어요. 소스. 넉넉한 마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사랑도 있어요. 또 배려, 또 존중, 또 다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의 전제는 인내심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내심이 약한 거야. 인내심이 가져야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거. 그래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0.25% 인구로 전 세계 경제, 노벨,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다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 주이시들이죠. 그들이 가르침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 있는 말이 딱 한 가지예요. 사블라루트. 아이들이 떠들면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하나 한국은 얘기하는데 거기는 사블라루트예요. 조금만 참지. 힘들다 하게 되면 사블라루트. 조금만 참지. 사블라루트. 한 번 더 참지. 사블라루트. 그러니까 나라 잃고 2000년 동안 헤매면서도 전 세계를, 세계 인구가 1650만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 작은 땅에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그들이 정신과 문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넉넉한 마음이 배어나는 게 사블라루트 이건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라 하잖아요. 그 소위 말은 나치 산하의 그 아우슈비츠에서 10만, 20만 바르미츠바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인식 때 그 세 가지 발표를 하게 하고 토라를 선물하고 그리고 이소부화를 선물하고 현물을 선물하면서 시계를 주면서 그 시계 명품들은 다 유대계가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건 시간이다. 시간을 소중히 하라. 가난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또 하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 독일의 병정들이 딱 총 들고 지키면서 거기 2000명이 수용돼 있는데 화장실을 남녀 딱 2개만 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옆에 가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전부 똥오줌 범벅이 돼서 처참해지면, 그게 처참해지면 그들을 처형해도 별로 미안하지 않은데, 그 처참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탁 줄을 서가지고 그거를 2,000명이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유리를 깨고 거울을 다 깨서 모습을 못 보고 그걸 만들려고 딱 하는데, 깨진 거울을 가지고 창틈에 놔놓고 깨진 유리로 가지고 면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들꽃을 따다가 옆에 한 송이를 꼽아놓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병정을 지켜볼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집에 부모님 계시냐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냐고. 집에 부모와 아이들이 이런 생활을 한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 마음의 여유가 어느 날 갑자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들을 처형해야 되는데 키를 주고 풀어주잖아요. 가라고, 가라고. 그 빠져나와서 아이들을 보낸 게 대서양을 건너서, 멕시코만을 건너서 뉴욕으로 플로리다로, 그 15만 명 중에는 한나 아렌트도 있었고 아인슈타인도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역사를 잊지 마라 가면서 절대 이 역사를 잊지 마라. 쉰들러 리스트 영화를 봐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마음속에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인내심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현실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에는 그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난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넉넉한 마음, 이때 언제 필요한가 하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상치도 못한 반응이 나온 거야. 그리고 주변에까지 힘들게 만드니까 사람들은 그때 모든 것을 줘버리죠. 기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업, 기부합니다. 업, 기부합니다. 업. 이 기부에는 나의 꿈과 희망과 사랑과 미래에 대한 삶의 변화된 삶의 모든 것들이 기부업. 그래서 기부업이 포기하다라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마인드를 내 스스로, 그래서 포기를 운운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이 두쪽나도 내 갈 길을 간다. 함께 가면 행복이고 혼자 가면 다행이다. 나를 지켜봐 봐라. 3년만. 안 해도 좋다. 그래서 혹시 시카고에 돌아가시거든 이 사람들을 한 번 안 했다는 거고, 이 사람들을 내 조직으로 만드는데 10년을 잡으세요. 30년, 40년을 버텨왔는데 그 10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리크루팅 할 때 10년을 보고 합니다. 10년 동안 노 1000번 받아도 예스 한 번만 받으면 내 조직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스 한 번 받고 노 1000번 받을래요? 노 1000번 받고 예스 한 번 받을래요? 살아남는 자가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직을 가지니, 그게 첫 번째, 나라는 존재에서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서 리스트를,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꼭 이뤄야 될 거를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가 내 꿈을 갖고, 내가 이 꿈을 위해서 이 정도 비난, 이 정도 수모, 이 정도 모욕, 이 정도 굴욕, 아무것도 아니다. 그 수모와 쪽팔림과 창피하고 내 꿈과 바꿀 수는 없는 거야. 당신은 나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 당신은 나를 멀리할 명분이 없어. 어떤 사람도 좋다고 달려들면 답이 없어요. 안 그렇나요? 이거 잘 일을 꾸미는 사람은 좋다고 달려드는 사람이야. 지도 타고 달려드는 데는 답이 없다니까. 아침 저녁으로 싫다고 하게 되면 살인이 나지만 좋다고 하는 사람은 살인 안 나요. 제발 부탁이니 하다가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이제 그래 하는 거야. 제 와이프도 저한테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내가 없으니까 좋다고 하니까 내가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앞에 써 있는 말들이 있어요. 모든 책임은 내게 진다. 그리고 나를 거절할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하기 힘든 게 거절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 거절해 왔나요? 그리고 거절한 사람이 가장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전화해서 이거 한다 소문나서 전화 안 받으면 오케이, 이 사람은 무조건 만나면 하는 거. 나랑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 안 받는 것 때문에 꼽혀 하다 보면 전부 엑스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바꾸세요. 근데 사람이 가장 하기 쉬운 게 포기예요. 지금까지 몇 번의 포기를 해왔나요? 거절한 횟수보다 포기한 횟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방법을 상대를 포기시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절하는 것보다 이 사람 포기하는 게 나으니까 나쁜 여론을 만들고 루머를 만들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난 그걸 알기 때문에 오호라, 이거 다 내 식구가 되려고 하나 보다. 뭐라고 하는 게, 나는 갑자기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다렸던 듯이 어머, 이런 정보를 언제 카드 꺼내놓고 무이자 3개월 하고 이거 얼른 끊고 2명도 빨리 하고, 그런 사람 지구상에 없어요. 뭘 부탁할 땐 옆으로 이래처럼 이게 뭔데? 내가 이런 거 할 것처럼 보이냐고. 다 그렇게 해요. 그 얘기할 때 보면 얘도 이미 내 전략 안에 다 들어갔구나. 얘는 3년? 얘는 3년도 안 가겠는데? 얘는 3번 만나면 되겠는데? 이 사람 딱 그러면 어떤 사람도 11번을 만나면 거절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힘들고 어려운 때 그 사우나 때밀이를 했었잖아요. 나는 심리학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테스트 하는 거 되게 재밌어 해요. 같은 사람 오는 데마다 때 한번 미시죠. 할부됩니다. 오면은 뭐 요즘 때밀이도 할부되냐고. 할부되죠. 60개월 가능합니다. 때 한번 미시죠. 할부됩니다. 때 한번 미시죠. 할부됩니다. 가장 오래 한 사람이 11번 11일째 하더라고. 첫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2번, 3번, 4번째는 거의 100%예요. 근데 끝까지 하는 사람, 막 성질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성질낸 게 미안해서 해요. 누워가지고 내가 왜 때미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왜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당신은 나한테 물을 받아주고 청소를 해주고 다 해주는데 나는 당신한테 성질낸 것뿐이 없네. 그래서 민대. 상대가 공격하게 하면 이건 실마리가 풀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무 반응 없이 나중에 다 듣고 잘 들었다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거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등록했을 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해서 밥값은 해줘서 밥책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 다음 2번째가 뭔고 하게 되면요, 2번째는 이건 쉬워요. 이거를 사람들이 다 안 하는 거야. 이거를 안 하니까 포기하고 뭐 하는 거야. 이거 되면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지금도요, 미국에 가 뉴욕 가서도 그랬고 LA 가서도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여기 딱 오게 되면 최장 비자 3개월인데 6개월 그리고 1년 연장은 3개월에 한 번 내 왔다 갔다 하면 끝이야. 3개월 딱, 그것도 아파트 한 30몇 평 해봐야 훨씬 싸. 그리고 마트 가면 다 돼 있어. 말도 필요 없어. 그냥 이거 놓고 그냥 말 안 해도 돼. 그냥 카드 주면은 그냥 계산 넣고 그냥 오면 돼. 그리고 그 마트에 가고 있든 무슨 한인교회든 한인연락처든 한인복덕방이든 한인옷이든 뭐 선물이든 여행사든 다 나와. 그냥 여행사 가지고 3개월 내에 이거 비행기표 예약 한 번만 하면 끝이야. 3개월 내에 여기서 이제 예약하고 이 동안에 제가 와서 아는 데가 없어서 이 거처를 여기로 내가 해도 되겠죠. 그 사람들은 같이 비행기 탈 사람이니까 오세요. 딱 오고 난 다음 내가 한국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전 세계로 뻗치려고 하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삼았다. 지금은 멤버가 필요하고 혹시 필요한 거 내가 국내에서 사 보내줄 테니까 사이트를 해서 빌고 해도 내가 임페리얼 5명은 만들고 옵니다. 그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슬로건이 기회를 선물하라 아니에요.
현지에 있는 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면 난 길이 열린다고. 안 하면 난 지금도 어디 갈 때 다 정해놓고 다 사진 찍어놨어. 한인식당에 3일 연속 가서 식사하면 무슨 일로 여기 왔냐 물어보게 돼 있어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하면은 혹시 농하세요까지 하면서라도 접근하게 돼 있어. 소통의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전도하는 사람 무슨 이거 설법하는 사람 보면 답답한 게 있어.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100번 올 건데 하는 그런 것들이 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이나 코스나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게 되면은 2명 추천하라는 게 그게 조직에서 좌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좌우 2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요 사람들을 만들어서 뭘 육성하고 훈련하고 후원하고 설명해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2명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을 나처럼 시키는 거야. 이거를 얘기하는데 와 이거 거치지 않으면 우리 빅뱅은 비즈니스 안 시킨대. 넉넉한 마음, 우리 둘이 서로 넉넉한 마음 딱 하면 넉넉한 마음 위반, 잘못하면 10,000원씩 벌금 내기, 넉넉한 마음. 그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이 월마트예요. 월마트는요 점원들에게 스마일 운동을 하면서 1달러를 꼽아놓으면 내가 웃지 않으면 1달러를 갖고 가세요 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인상 쓰면 탁 이거 빼오니까 사람들이 1달러 빼려가니까 사람만 계속 하다 보니까 웃음 전파 운동이 돼가지고 그게 커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이게 1,000원이잖아요. 안 웃었어? 아까 안 웃었어. 웃었는데요. 안 웃었어 하니까 싸우고 있는 거야. 월마트 철수했잖아. 문화환경. 취지를 잘 생각하면 2명 추천해서 나처럼 만드는 과정에서 3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3이 해결이 정보노트 보자 너 들은 거 같은 세미나를 듣고 오고 기억에 남는 거 너는 차이점 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3명이 한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 3명이 한 팀이 나 이거 이게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 여기 누구 들어올 거니까 요렇게 3명 만드는 이건 엿가락 조직이야. 쭉쭉 늘어나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렇게 1, 2, 3 하게 되면 조직 확장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구조화해 나가고 체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거는 저걸 반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3명이 한 팀 세미나 듣고 얘기하고 우리 3명이서 오늘 휴템데이 한 것도 1명이 시작해서 2명이 하다 보니까 그게 형성되니까 사람들이 1명이고 2명 오니까 다른 거 없어 아무도 안 와도 돼 이거 안내해주고 설명해주고 모델만 대주는 사람 하나 데리고 오면 된다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1. 일단 등록 2. 2명 추천 3. 3명이 한 팀. 이거를 만들어요. 요거 딱 되면은 3명이 한 팀 되게 되면 세상을 다 먹는 거예요. 3명이 한 팀 되게 되면 조직에서 공격하는 사람, 수비하는 사람, 밀어붙이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 땡기는 사람, 미는 사람, PP가 되는 거예요. 푸시 앤 풀. 밀면 당기고 당기면 밀라. 거기에서 그거를 적절하게 힘의 조화, 리더십, 조화,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게 한 팀이 된 거 아니에요. 바이너리 성공의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만들어냈으면 이대로 충분히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터로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비주슈머로서 본인이 비주슈머 되는 그 위대한 결단을 다른 두 사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꿈을 형성하게 하는 것 그들이 미래를 보고 나갈 수 있게끔 같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거지 히말라야의 고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다 아는 사람 가게 되면 싸우다가 끝나요. 우리가 가면서 이끌, 방향을 그리고 나침판이 돼줄 사람만 있으면 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 만들기 쉽죠. 문제는
이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이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3명이 되게 되면 여기가 새롭게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일단 등록위가 끝났으니까 2명 추천 이게 되잖아요. 여기 2명 추천될 때 내가 여유가 생기니까 나도 2명 될 때 딱 나눠가지고 이때 여기 1명 내가 해줄 수 있고 여기 1명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조건들이 어떻게 돼간다? 승급의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24시간의 법칙 하든지 48시간 법칙 하든지 72시간 법칙, 일반적인 거는 72시간 법칙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3일 이내에 내 정보와 내 노트북에 내 명함이 있는 사람에게 그거를 살포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꾸준히 한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결국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9월의 문턱,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새로운 제2의 도약을 위해서 9월 대첩을 위해서 비주슈머들이 비주슈머 확산 운동을 한다면 이게 한 달에 2명씩만 가도 1년이면 4,096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조직 성장의 바이너리 방식을 꼭 적용해서 모두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LM 사이콜로지스트 쌤이었습니다.